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외지인의 영종도 이야기. 오늘은 영종도 아파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영종도 아파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LH에서 공급하는 뷰 맛집 삼형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미분양으로 조금 문제가 많았던 LH 삼형제 A33, A37, A60 요 아파트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미분양이 좀 더 심했던 A60 이 아파트 블럭의 뷰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영상은 아파트를 투자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MC 땜빵이 보는 영종도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영종도 아파트를 분양을 포기하겠다 이런 건설사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영종도가 오랫동안 아파트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나 합니다. 본격적인 방송 전에 잠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인의 영종도 이야기를 제작하고 있는 MC 땜빵은요, 땡방 라이브라고 하는 퀴즈쇼를 운영하는 MC입니다. 땡방 라이브, 이 퀴즈쇼는 땡기지를 설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재미난 동의율 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 퀴즈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짬뽕을 먹고 싶다 이렇게 누르면 짬뽕을 먹고 싶은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라고 하는 동의율, 그 숫자를 맞춰서 가장 잘 맞추는 사람한테 큰 상금을 주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동의율 퀴즈는 MC 땜빵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고요. MC 땜빵의 땡방 라이브 매주 2회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진수 앵커, 그러니까 KBS에서 의료진단을 진행하셨던 김진수 앵커가 진행하는 시사 밸런스는 매일 평일 밤 8시에 매일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등이 아니라 20등 안에만 들어도 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땡기지 플러스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아파트 분양 포기, 어떤 단지들이 포기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 센트레빌인데요. 오른쪽 화살표에 있는 지점에 동부 센트레빌 부지가 있었어요. 지하 2층에 상 49층 130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었고요. 2021년 RC3 블록의 부지를 낙찰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자그마치 30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도 포기했다고 그러네요. 지금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영종도 전체에서 볼 때는 오른쪽, 그러니까 서울에 가까운 쪽이에요. 그리고 제3연육교가 만들어지는 그 부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늘도시 중심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던 데입니다. 영종도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들이 고도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가까우면 한 50m 이하로만 져야 되고 점점 높아지다가 공항에서 멀어져야 결국 큰 빌딩을 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 이 감시 자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산이나 이런 데 있는데 항공 감시 자산이 잘 운영이 되려면 너무 높은 빌딩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종도 내에서는 굉장히 고층 빌딩을 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질 수 있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밑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타워형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 바로 앞에 대형 부지가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 건너에는 그 중구, 그 인천 내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바다 건너 야경을 조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지가 돼서 당연히 대장주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평형이 제일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이 평형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동부 센트레빌에서는 PF 대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억 원대 계약금을 포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지어서 분양을 해도 300억 원대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LENC인데요. DLENC는 그 건설업체인 것 같아요. 지상 20층.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까 그 49층에 비하면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지하 2층짜리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영종구청이 들어서기로 돼 있는 공공청사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바로 앞에는 또 바다가 있어요. 비록 낮긴 하지만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인천대교 야경도 볼 수 있고 인천대교 건너서 송도, 뭐 맑은 날에는 송도까지도 야경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개발공사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요. 1,400여 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3개 블럭에 짓게 되는 거고 밑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3개 아파트 단지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땅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초품화로 될 수 있는 아파트였던 거죠.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바로 공공청사 바로 옆에지, 그리고 초품화를 끼고 있지, 바다 뷰가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단지를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외국인 아파트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의 와이프가 외국인이어가지고 야, 요 아파트 좀 분양 좀 받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올해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분양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개발공사를 해지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분양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대방 디에뜰인데요. 지하 2층에 지상 47층. 그러니까 센트레빌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 센트레빌과 같이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2027년도에 7월에 사전청약을 실시를 해서 이미 사전청약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사전청약 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좀 이탈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진행됩니다. 2023년도에 4월 달에 본청약을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좀 연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연기를 한 거죠. 2차례 연기를 한 건데 본청약이 2025년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본청약이 추진되더라도 2028년 8월에나 입주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도 타워형으로 짓고 있고 굉장히 예쁜 외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외관 심사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디에트르가 있는 이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두 개 필지가 디에트르, 이 두 개 필지가 센트레빌이에요. 센트레빌은 그 하늘도시의 중심 상권이거든요, 여기가. 하늘도시 중심 상권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GTX-D, GTX-E를 건설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GTX-E, GTX-E가 건설이 되면, 영종의 하늘도시역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 하늘도시역이 아마도 여기 송산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 될 수도 있었고, 바로 앞에 이제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단지였던 거죠. 이 센트레빌이 포기가 됐던 거고요. 대방 디에트로는 보시는 요 두 개 필지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사전 청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것도 갈 수 있잖아요. 아직 계약 상태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도 뭐 센트레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상업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상업시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아파트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여기도 아파트 부지거든요. 여기도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 그래서 또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초등학교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장 아파트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는데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공원 부지가 이렇게 있는 게 볼 거예요. 위에로. 이 공원 부지가 저는 옛날부터 특이했거든요. 이게 뭘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리를 놓으면 여기로 직선화해서 도로를 까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도로는 여기 잘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아마도 지하철을 위한 유휴 공간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인천역에서 월미도 쪽을 파고들어서 여기에 이제 제4 연륙교를 놓겠다. 내지는 뭐 제2 공항철도를 놓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제2 공항철도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수인분당선이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같이 들어오게 되면 하늘 도시역을 또 만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지하로 파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놓으면 이렇게 곡선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놓기 위한 유휴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놓게 되면 반드시 여기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 이 지역은 대한항공하고 최근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부동산 개발업체라고 해요. 개발업체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는데 기사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하고 그 미국의 그 부동산 개발업체하고
인천경제자유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넓은 부지에 항공문화 특화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도심 버티컬 에어포트, 버티포트라고 하는 UAM 근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피스텔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호텔, 5성급 호텔도 짓는다는 거예요. 또 바로 앞에 바다니까 5성급 호텔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통합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본사를 여기로 이전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청에서는 공항경제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영종도로 이전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대한항공이 그것뿐만 아니라 영종도에 대한항공 MRO 단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 엔진 테스트하고 엔진을 수리하는 그 공장을 운북동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본사가 충분히 이전할 그런 기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천경제자유청에서 제공하는 3D 입체 맵이에요. 거기서 영종도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영종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종도는 특이하게 원래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 있어요. 여기 백운산이 이렇게 커다랗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산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신공항 도시, 이거는 개발이 돼가지고 저층의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층의 아파트 단지로 설계가 된 건 워낙에 옛날에 짓기도 했지만 공항에 가깝다 보니까 저층으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공항에 가까운 부분은 저층이고 멀어질수록 좀 높아지는데요. 하늘도시는 여기에 지금 영종 1, 2동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운남동 지구도 하늘도시인데 운남동 지구에 운남지구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분양이 완료된 뭐 제일 풍경채라든지 그런 아파트 단지들 세 군데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어진다고 예정만 돼 있지만 짓지는 못한 DLENC 이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영종구청에 들어올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되겠고요. 요 뒤는 단독주택지하고 뭐 여러 개 그 상업용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천 영종중학교가 있고요. 요 뒤에는 타운하우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간들이 지금도 비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분양이 예고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이 세 군데가 1,400세대가 분양을 취소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다의 전면에서 시사이드 파크가 있고요. 시사이드 파크에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지에 아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단독주택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살기 좋은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집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이 아파트들은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은 아파트 단지들이 먼저 들어가고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거기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단독주택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아파트들이 이미 지어져 있거나 지어질 예정인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이쪽이 최근에 분양한 진아레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진아레이가 아직은 미분양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겁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포기한 걸 수 있는데 여기 좀 송산이 보이고요. 여기 A33 블럭 여기에는 지금 지어지진 않았지만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센트레빌 이번에 취소된 센트레빌이 이 부지가 되겠고요. 디에트르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계획하고 있는 항공문화 특별구역 이 부분이 개발된다면 영종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늘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60 블록 지금 골조는 다 끝났는데 지금 골조가 막 지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3연료교도 공사율이 60% 이상 진행된 걸로 보고 있고요. 영종도에는요 굉장히 큰 넓은 미개발지가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 미단시티 말고 이쪽이 계속 그 미개발지로 있는데 이 미개발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까지만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지인의 영종도 이야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종도의 부동산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시선을 봐요. 하나는 높은 개발 압력이 있다. 그리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영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부에서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개발 압력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난개발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텅텅 빈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구역으로 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개인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짓는 건물도 많지도 않고 일부 되긴 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난개발이다, 개발 압력이 높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난개발이 되려면 막 여기저기
많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6m짜리, 8m짜리, 10m짜리 도로가 닿고 있는 그 주변도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공영 개발을 추진하고 싶어서 우리 땅 좀 수용해 달라고, 그걸 개발해 달라고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개발 압력이나 난개발이 아니라 개발 기대감이 크고 조급증이 큰 거 아니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가까우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서둘러서 땅도 사고 이제 투기도 좀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이 생기는 거고, 자꾸 이제 개발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종도 전체가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수용을 못했던 거죠.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수용을 못하면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점선으로 돼서 영종도 지역, 용유도 거의 대부분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2012년도인가? 이때 이미 해제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LH에서 이미 수용하고 있는 제3유보지도 최근에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죠. 여기 영종지구 내에서도 굉장히 넓은 땅들이 지금 미분양 상태거든요. 땅들 자체가 미분양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만 높고 사실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 수용되지 않은 땅들은 어쩌면 이미 수용돼서 개발된 땅들이 매각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개발 여력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종도 안에서는 어쩐 일인지 계속 미개발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 저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타당성 조사, 예비 사전 조사를 했어요. 사전 조사를 했는데, 사전 조사를 한 게 요 세 개의 블록, 그러니까 중산동 1원, 그리고 그 운남동 쪽 1원, 그리고 용유도 쪽 1원을 뭐 택지를 개발을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가 그나마 부지가 굉장히 가격이 낮고 개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지구를 중심적으로 사전조사를 했더니 여기 택지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영종도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 평가 기록을 활용을 해라, 이런 요지로 4월 달에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공군개발은 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영종도 내에 있는 땅들이 보통 그 도로를 닫고 있으면 300만 원, 뭐 조그만 도로를 닫고 있으면 2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한 1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의 형성이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로 공원 부지나 뭐 이런 걸 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값이 2배가 올라가는 거죠. 약 평균 200만 원을 잡으면 한 400만 원으로 늘어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평당 개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씩 잡으면 원가가 한 5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용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도 그랬지만 영종도에 있는 개인 택지 지구를 분양할 때 평당 400만 원에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수용해서 또 요즘처럼 또 높은 금리를 물어가면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인천개발공사나 LH나 하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영종도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땅에 투기했던 사람들은 뭐 더더욱 그럴 거고요. 뭐 조급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했던 분들의 조급증 때문에 이분들이 자꾸 개발 압력이 높으니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공식적으로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하면 할수록 영종도의 땅은, 부동산은 점점점 더 침체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게 돼 있죠. 자, 영종도 아파트 분양 폭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두 개 단지가 영종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게 2600세대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공급될 영종도의 2만 세대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한 호재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예방주사 하나 맞았다, 이런 거죠. 영종도에 투자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당연히 그 아까 두 개의 어떤 럭셔리한 타워형 아파트, 센트랩이라고 디에트로, 요걸 보고 계셨을 것 같고요. 외지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 저도 외지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LENC 같은 경우는 20층 저까지만 아파트에서 보는 바다뷰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공공청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요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마저도 이 아파트 단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저희 직원들하고 여기 들어가면 어쩔까, 좋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좀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화레이나 지금 분양되고 있는 대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는 계속 있으니까요.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수요자가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영종도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인천공항 4단계가 이제 10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뽑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2025년도 12월 달에 제 3년역교가 개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청라에 있는 많은 병원이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거든요. 하늘도시가 살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 7월 달이 되면 영종구가 출범을 하거든요. 이 영종구 출범을 간단하게 그냥 자립구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영종도가 원래는 인천 중구 소속이었잖아요. 인천 중구에 약 5만 명이 있고 영종구에 약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영종도가 분구가 되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이 인천 중구가요, 가볍게 볼 게 아닌 게 인천 중구가 인구가 작지만 공항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구의 재정 자립도가 인천에서 1위입니다. 47% 가까이 됐어요. 중구하고 동구가 합쳐져서 재물포구가 되고 영종구가 분구가 되면 재정 자립도가 분명히 50% 넘어갈 거예요. 6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을 쓰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게 정부에서 내려줄 때 복지 쪽으로 많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복지라는 돈이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야 지자체에서 절반을 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까지는 중구가 정부 돈을 받기 위해서 중구 본토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썼던 그런 예산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이제 올곧이 영종구에다가만 쓸 수 있으니까 영종구가 점점점 살기 좋아지게 될 거예요. 도시로서 이미 12만 명의 도시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종구가 아주 탄탄한 재정 자립도 약 60%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출범하게 되면 이건 대변혁인 거죠. 뭐 강남 상구에도 60% 이상 되는 거는 강남구 하나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서울하고 다 합쳐도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순위로 따지면 전국 1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유보지의 바이오 특화단지가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본사 이전 기대감. 대한항공이 이전을 하든 말든 그 항공문화특화단지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에 대한항공까지 본사가 이전한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자리 계속 생기고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여기에 너무 공급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때 잠깐 공급이 줄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줄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심폐소생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당장은 이게 악재라서 아파트 공급을 끊었지만 아파트 공급을 끊은 것 자체는 영종에서는 당연히 호재다라는 거죠. 당연히 호재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거기 아파트 단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죠. 여기 쪽에 한 3군데를 어제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들한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외주 투자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레이 여기도 분양이 굉장히 안 되고 있었는데 분양이 많이 돼서 뭐 하루에 10채씩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영종도 아파트 분양 포기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지금 미분양도 좀 풀리게 될 가능성도 높고 아파트 가격도 조금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도 상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호재다. 요거 자체가 호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포기했던 이런 땅들은 조금 나중에 분양이 될 거잖아요. 그럼 시차를 두고 구축, 신축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서 아파트 랠리를 계속 탈 수 있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종도에 대한 거는 이 개발에 대한 조급증, 그러니까 좀 땅 투기를 하셨던 뭐를 했든 간에 이거 바로 개발해야 된다, 공공개발의 택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해가면 택지 공급도 속도 조절하고 아파트 공급도 속도 조절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유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되면 누가라도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그 다음에 건설 단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정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여기 아파트 공급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런 호재들 중에 아파트 분양 포기는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하나 따끔하게 맞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외진 이분 영종도 이야기, 이번엔 아파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MC 땜빵의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시든 파시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종도 아파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C 땜빵이었습니다. 땡기지 플러스 까시고 땜빵 라이브에서 MC 땜빵과 즐거운 퀴즈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